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효주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유익한 강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강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산대학교 김희재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도심의 친환경 전기차 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한 기술 동향과 앞으로 미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미래 이제 전기차나 그런 미래 이동 수단과 관련된 유익한 강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의 강연 저희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김희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ESS의 활용 사례 및 미래기술 동향입니다. 근데 이제 이 ESS가 뭐냐 그러면요. 처음에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제가 왼쪽에 지금 보면 태양광 발전을 이제 물 위에 지금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거 물 위에 하느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할 때 특히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전력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수상에 있게 되면 이게 굉장히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냉각이 잘 돼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에너지를 누군가가 바라바라 즉시에 써주면, 사용해주면 참 고맙겠죠. 근데 사용하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S가 뭐냐 그러면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저장. 세 번째 S는 뭐냐면 시스템.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도심에서는 이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에서는 모두 다 친환경 전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더 이상 가솔린 차가 다닐 수 없게 되는 날이 곧 닥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기차 외에도 대도심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대전을 필두로 해서 뭐 서울, 부산 뭐 전부 다 거의 다 대도시가 다 이제 트램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도심 대규모 이동 수단이죠. 이제 그것들을 앞으로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결국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성.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그죠? 실제로 이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정확하게 한 10년 전쯤 되겠죠. 2011년 9월 15일에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신문에 다 크게 나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9월 15일이면 벌써 가을이죠. 그런데 이때는 늦더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통은 전력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예측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에어컨의 사용량이죠. 워낙 더우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에어컨을 동시에 막 트니까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해서 공급 측에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사용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블랙아웃.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참 좋겠지만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준비할 거냐?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 제가 전력 부하의 평준화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력의 품질 및 효율 향상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발전소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심야의 발전량이 있죠. 이게 이제 보면 이 심야에 이제 발전을 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전력을 방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낮에는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적게 사용하는 전력을 이용해서 양수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삼랑전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물을 저 높은 저수지에 퍼올렸다가 낮에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다시 그 퍼올린 물로 수력 발전을 해서 전력을 보충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전력 평준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ESS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전력에 이게 이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또는 수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보다는 굉장히 품질이 나빠요.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게 일정하게 불지 않죠. 바람은 말대로 이제 그냥 제 맘대로 붑니다. 뭐 세게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근데 태풍이 오게 되면은 또 풍력 발전기는 그냥 멈춰버려야 돼요. 너무 세기 때문에 날개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신재생 에너지, 다시 말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은 전력 품질이 조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좋게 하느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ESS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글로벌 에너지 지형을 변화시킬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부하의 평준화 그리고 ESS를 사용할 때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품질 또는 효율 향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이 비연속적인 재생 리소스를 통합하고 또 수요에 따라 저장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같이 신재생 에너지 소스의 신뢰성 향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래 보시면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하는 생산 소비의 패러다임. 이게 이제 과거입니다. 한 20, 30년 전 그때는 전력을 무조건 생산하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어떻게 하느냐? 버려야 돼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버려서는 안 되고 저장장치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산, 저장, 소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하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4개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원안에 보시면 전력 생산, 그리고 전력 저장, 그리고 에너지 배분, 다음에 상황 예측 및 비상 상황 대처. 이 4가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 잘 협력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리적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ESS라든지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전력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전력 저장은 ESS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결국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또는 슈퍼캡 또는 슈퍼캡이랑 슈퍼캐패시터입니다. 또는 플라이휠은 이제 모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큰 모터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개별적인 기술 개발이 잘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러한 최적의 백렬 ESS 다시 말해서 리튬이온 전지라든지 슈퍼캡이나 플라이휠 이런 것들이 모두 백렬로 잘 활용되면서 급속 충방전
그러니까 빠르게 충전과 방전을 하는데 특히 급속 충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가 많이 다니게 될 때 충전이 빠르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보통 이제 가솔린 차들은 주유소에서 뭐 몇 분 이내로 다 기름을 넣을 수 있죠. 근데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하면 최소 30분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좋으냐? 한 10분 이내로 한번 줄여보자. 그게 바로 급속 충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전기차는 10분 이내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에너지 배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 공급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 상황, 앞에 말씀드린 같이 대규모 정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동적인 사회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 동적인 사회 변화를 다 반영한 수요자 입장에서 전력 수급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런 비상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미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거 네 개들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굉장히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ESS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왼쪽에 이제 위에 그리면 세계적인 이제 ESS 시장 전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했죠. 앞으로 물론 향후 10년까지 계속 급속히 성장해서 굉장한 수요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국내 시장인데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ESS 즉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거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의 3대 기업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LG화학.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돼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요 세 개의 회사가 거의 뭐 세계에서 뭐 1등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망한 그런 아이템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국내 및 세계 ESS 시장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에 우리가 발을 맞춰서 이런 기술 시장의 조기 선점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또는 이제 배터리 기업 뭐 LG화학, SK 이노베이션을 다 지금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 직접 생산 시설을, 생산 공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나라면 이제 미국도 앞으로 전 도심은 다 전기차만 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국 내에서 직접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한국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별개로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항상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하고 또 마이크로 그리드, 다시 말해서 각각의 전력망에 기초한 이런 관리를 잘함으로써 이런 기존의 굉장히 경직된 그런 모델에서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하게 전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일치하는 마이크로 그리드의 실현 환경을 우리가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프레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들을 즉 전력 설비들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그 두뇌,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 IT 기술이라고 하죠. IT 기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외 ESS 기술 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인데요. 먼저 제일 위에 보면 리튬이온 전지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세계 최고 기술 업체가 일본 미쓰비시, 그리고 일본의 그 유아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요 업체는 뭐 삼성, SDI, LG화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R&D는 연구 개발이죠. 요거는 이제 응용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세계 최고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원천, 부품 소재, 제조 기술들이 대충 이런 수준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황전지도 마찬가지. 일본 NGK가 세계 최고입니다. 국내 업체는 포스코. 그렇죠? 지금 초기 개발 단계고 수준은 35, 35, 30.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레독스 흐름 전지는 중국의 프루던트 에너지입니다. 중국도 이런 쪽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업체는 LS 산전, 또 호남 석유화학, 역시 초기 개발이죠. 그리고 40, 40, 45 정도입니다. 자, 슈퍼 캐패시터는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미국의 맥스웰. 근데 국내는 네스캡이나 LS엠트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계는 응용 제품 개발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은 50, 55, 80. 그다음에 플라이는 미국의 보잉사. 우리나라는 대전에 있는 전력연구원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70, 60, 7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압축 공기 저장. 요거는 미국의 PG&E에서 하고 있고 국내는 삼성 테크윈. 초기 개발 단계고 지금 수준은 50, 70, 55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도표를 보게 되면 현재 국내의 ESS 기술 개발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보다는 조금 열세다. 네, 리튬 이온 전지는 좀 잘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ESS의 원천 부품 소재 기술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천 및 부품 소재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실전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상용화 정도의 수준 향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ESS 연구 현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10kW급 리튬 배터리 ESS 실정, 이건 주관기관이 삼성 SDI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메가와트급 리튬 이온 배터리 운용 기술 개발, 이거는 한전전력연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S용 전력 품질 안정화를 위한 50나노미터 전극 소재 기반을 한 3kW급 하이브리드 슈퍼캐패시터 모듈 기술 개발, 요거는 사막 콘덴서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ESS 신성장 산업화 및 신시장 창출 정책은 전략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부하 조절 및 정전 재난 대비용 200kWh급 ESS인 레독스 흐름전지 스택 및 시스템 개발, 요거는 이제 누리플랜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ESS용 리튬 배터리 적용을 위한 고강도 및 고절연성 알루미늄 포장재 개발, 요거는 희성화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ESS 실증 사례인데요. 왼쪽에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SK이노베이션에서 만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앞에 이 주차한 차들이 보이죠. 이 저장 장치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KT하고 KT, LG에서 한전과 같이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정 사업을 했었고요. 또 한전과 SKGS에서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정 사업을 했고요. 또 한전, 현대중공업, 포스코 마찬가지. 또 삼성 SDI, 효성, 한전, 그다음 기계연구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풍력 연계 실정까지 굉장히 많은 실정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의 경우에요. 해외 ESS의 연구현황을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 보면 네덜란드는 보신 바와 같이 2메가와트급 ESS 및 전력 변환 장치의 공인 시험 설비를 구축을 했고요. 독일에서는 브라운호파 연구소에서 1메가와트급 전력 변환 장치 시험 설비를 구축했고요. 유럽은 메가볼트의 그리드 코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NREL이라는 것은 미국 국립에너지연구소거든요. 신재생에너지연구소인데 여기서 전력 변환 장치 시험 설비를 해서 지금은 1메가와트급으로 용량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1메가와트급의 변환 장치 시험 설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공인 시험 실시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19국 전력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플라이 로트를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이제 실제 일본에서 얘인데요. 일본 북해도에 가면 로카이쇼라는 곳에서 51메가와트의 풍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는 게 이제 실제 풍력 발전 나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큰 그림이 이제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 8월에 약 250메가와트/아워의 나트륨 황전지를 도입해서 이 풍력 발전의 출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맘대로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 풍력 발전에서 만들어진 그 전력을 이런 저장 장치, 즉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끄집어내면 굉장히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출력 전압 그리고 출력 주파수거든요. 출력 전압과 출력 주파수가 일정한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전력 품질이 좋아져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전력의 경우에 킬로와트아워당 일본 돈으로 3행이었는데 이렇게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3배로 그렇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S가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정 사례 보면은 위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사막에다가 그죠? 풍력 발전을 설치했죠. 그리고 8메가와트인데 실제 용량은 32메가와트입니다. 이런 용량의 리튬 이사전지로 구성을 했고요. 이 사업 규모가 미국 에너지부에서 1:1 매칭을 해서 실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솔리온 프로젝트라 해서 아래쪽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태양광 주택에 리튬 이사전지를 집어넣어서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쉽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독일 환경부라든지 또 프랑스의 어떤 공동 지원으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랩에서 실제 이제 그 실험한 이제 사례들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경우는요, 한전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신주도 없고, 또 배전 설비가 없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비싼 작물들을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저장 장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랩 학생들이, 요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태양전지 판넬이죠. 그래서 태양전지 판넬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물론 이제 남향으로 이렇게 딱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면 이제 이게 전력 변환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왼쪽 아래 보면 이게 이제 태양광 배터리예요. 태양 에너지 저장 전용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납축 배터리인데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좋아하죠 사람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값싼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태양광 전용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또 이런 이제 인버터라는 그러니까 이 냉장고는 이제 교류 전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생산된 에너지는 직류거든요. 그래서 직류 전력을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로 바꾸어서 그 교류를 여기 냉장고에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낮에 생산된 에너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쓰고 남는 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야간에도 이제 그 저장된 에너지로 이 냉장고를 계속 가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모든 상황을 잘 데이터화 시켜서 필요한 만큼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또 날씨 기후 조건을 다 고려해서 그게 딱 맞는 설계를 하게 되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최초로 그 유람선에다가 우리 랩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인천에 있는 선박 안전기술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유람선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지역은 통영이거든요. 통영 앞바다에 요 유람선에다가 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도움식으로 태양광 패널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배에 필요한 전력을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서 실제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활용 사례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 지금 서울 하늘입니다. 알겠습니까? 서울 하늘.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하늘은 언제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다 그냥 푸른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 근데 지금 이건 잘 보면 이게 서울의 하늘인데 누렇죠. 황사, 미세먼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뭐 완전 없애는 안 되지만 저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왜 문제냐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PM2.5와 PM10이 있는데 요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가 그러니까 지름이 한 50에서 70 마이크로 됩니다. 근데 PM2.5라는 것은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PM10이라는 것은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왜 PM2.5가 나쁘냐 그러면 PM2.5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폐에 흡수가 되면 그냥 깊은 폐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들이마실 때 PM10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데 PM2.5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저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것도 실험실 학생들 직접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자, 위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오른쪽 요거는 이제 조그만 변압기거든요. 이 변압기를 이제 1차 척은 220V고 2차 척은 한 kV가 돼요. 한 4kV 되고. 그 다음 왼쪽에 보면은 이제 콘덴서 하나와 다이오드 하나로 쭉 이렇게 직렬로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쪽에 이제 나오는 전압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kV 정도 나옵니다. 자, 4kV를 5배 올려서 20kV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가 다음번 보여드리겠지만 요 아래 그림은 이제 뭐냐면 요것들이 굉장히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몰드 시킨 겁니다. 몰드 시킨 거. 자, 몰드 시켜서 전극에다 연결하는데 약간 이렇게 구멍이 많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전극에다가 양극과 음극에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펜을 이용해서 먼지들이 지나가게 하면 그 전극에 전부 다 미세먼지가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이제 미세먼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기죠. 연기가 바로 미세먼지거든요. 생선을 구울 때 나오는 연기라든지 담배 연기 이게 다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모델 A와 모델 B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스위치 주파수를 쫙 바꿔가면서 이 시간은 이제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해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 보시면은 주파수가 한 12kHz일 때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오른쪽 그 보면은 PM2.5에 대한 모델 A, B, C 세 가지가 다 대충 시간이 한 4분 정도 지나면 거의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실험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DAB 컨버터라는데요. DAB는 D는 듀얼입니다. 듀얼 액티브 브릿지 약자인데요. 아래쪽 그림 보면은 요게 이제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전압은 이렇게 DC입니다. 알겠습니까? DC. 그럼 DC 전압을 이렇게 4개의 스위치를, 우리 이걸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4개의 스위치 브릿지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DC를 AC, 즉 직류를 교류로 바꿉니다. 교류를 바꾼 다음에 이런 변환 회로를 이용해서 다시 전압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 측에 들어온 직류를 브릿지를 이용해서 교류로 바꾸고 그 교류를 원하는 전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또 그걸 다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 전압을 변환시켜서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또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회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ESS의 미래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게 이제 Dual Active Bridge, 양방향 컨버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즉 태양광 발전 전압은 높은데 배터리 전압은 낮거든요. 그럼 이런 회로를 써서 낮추어 저장했다가 또 저장된 것을 뺄 때는 높여서 사람들이 쓰게 해주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히 휠체어라든지 EV는 이제 Electrical Vehicle, 이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자동차.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전기자동차를 고속 충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서 휴게소에 갔습니다. 근데 충전하는데 30분을 기다려달라. 그러면 뭐 안 급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10분 이내로 좀 충전하고 싶다 하는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양방향 브릿지, DAB 컨버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휠체어 안에 있는 배터리라든지 또는 전기차 안에 있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빨리 충전하느냐 하는 거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면 되고요. 자, 이거 실제 이제 실험실 학생들이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SMPS,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고요. 요게 이제 쿨링 팬이고, 요게 이제 DSP 컨트롤 보드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딱 이용해서 이렇게 1차 측, 2차 측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소개한 이유는 아래쪽에 보면 요게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사실 이 로봇들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요 밑에 안 보이는 곳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 배터리는 주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그냥 로봇에다가 넣기만 하면 이 로봇이 사실 오래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요 이렇게 이 롤러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 롤을 자세히 보면 태양을 보는 위쪽은 그게 태양 전지입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하니까 이렇게 유연하다 그러죠. 그래서 태양을 보는 쪽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만들고 또 뒤쪽에는 이게 뭐냐면 이 배터리입니다. 그것도 슈퍼 커패시터인데 플렉시블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뭡니까?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로봇에다가 우리가 이런 옷을 입혀주면 햇볕만 있으면 얘들이 움직이면서 계속 태양광 발전을 하고 또 그거를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낮에 발전한 걸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이동 로봇이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력의 생산과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예를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게 반투명한 그런 이제 태양전인데요. 위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염료입니다. 염료. 그래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가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갖고 지금은 이게 페로브스카이트로 넘어갔어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아까 로봇에다가 이제 옷을 입히자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하면 로봇에 옷을 입힐 수 있고 그러니까 태양을 보는 쪽은 태양전지고 또 그 뒷면에는 배터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이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주차했을 때는 만약 이런 것들을
본넷이나 또는 전기차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항상 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더 오래 다닐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또 한 가지 예로서 요거를 이제 친환경 광고판에 적용해 봤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요게 반투명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실 이게 SK 글자가 잘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태양광에서 얘들이 에너지를 딱 저장해 놓으면 밤에는 그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이 광고판을 잘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굉장한 미래 기술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실제 우리 학생들이 만드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대학이니까 PNU, 부산대학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터리와 슈퍼캡을 비교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기존 이제 이 배터리나 케미컬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캡은 여기 있어요. 자, 이거를 잘 보면 기존 화학 배터리는 에너지 덴시티는 높아요. 근데 파워 덴시티는 낮다 이거죠. 또 슈퍼캡에서는 보면 파워 덴시티는 다시 말해 전력 밀도는 높은데 에너지 밀도는 낮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우리가 빨리 충전하려고 하면 기존 케미컬 이런 배터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케미컬 배터리의 장점과 슈퍼캡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배터리를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면 그게 바로 이제 미래의 ESS입니다. 그러면 이제 빠른 충전도 할 수 있고 또 기존 배터리처럼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실험실 학생들이 실제 그러면 그런 이제 슈퍼캡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도 넣고 또 그리고 급속 충전도 가능한 그런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한국연구재단에 5년 동안에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연구재단에 제가 항상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5년 동안에 지원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것들이 이제 슈퍼캡인데요. 이 슈퍼캡으로 이렇게 LED를 굉장히 밝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개별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직렬, 백렬 연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플렉서블 슈퍼캡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재단에서는 이제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반드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학술지에다가 좀 많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지에 논문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이런 특성 카브입니다. 특성 곡선. 여기 보면은 이제 전압이고 여기는 전류 밀도. 요거는 시간에 따른 전압. 요건 또 이제 이렇게 밴딩이라는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봇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히려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휘는 각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90도가 넘고 120도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에너지가 잘 저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만든 그런 슈퍼캡으로 이런 LED를 직접 환하게 비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논문에 이렇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제 이름이 이제 희재의 영어가 HEEJE거든요. 그래서 킴 KIM. 그래서 희재 킴 쳐서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희재 킴을 딱 치면 제가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 연구한 모든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런 논문들이 한 55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런 슈퍼 캐패시터라든지 또는 친환경, 급속 충전, 뭐 에너지 저장 또는 변환,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관련한 그런 내용들의 논문이 작년 1년 동안만 55편이 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한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정말 중요한 이제 오늘의 정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가선 트램이라는 건데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 가오슝에 지금 실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가오슝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다시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혹시 타이완의 가오슝에 놀러 가게 되거든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중국의 상하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램입니다. 트램. 이게 트램이 뭐냐 이러면 이제 도심 철도죠. 근데 무가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전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차는 보면 달리려 그러면 항상 전차 위에 이렇게 가선이 있죠. 선이. 그래서 그걸 유가선이랍니다. 그 가선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가선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편하게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하이에 이제 중국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스페인의 이제 세빌레.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스페인에 혹시 가보게 되면 역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베이징, 차이나. 왜 갑자기 차이나, 상하이, 베이징이 다 나왔냐? 그만큼 중국이 지금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에 굉장한 지금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미래 도심 교통수단은 다 이렇게 친환경 무가선 트램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 대도시가 다 이 트램을 도입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곧 실행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보면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도 잘 아는 앨런 머스크에서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의 대표이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CEO.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전기차의 CEO 이래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이제 한 5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송 수단은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보다는 이 말은 배터리가 아니고 슈퍼캐패시터, 즉 슈퍼캡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머스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전기차를 좀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요. 배터리의 80%를 충전하는데 30분 걸리면 된다. 근데 이 머스크는 그건 너무 늦다. 100%를 충전하는데 10분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그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자기가 만든 전기차에 10분 이내에 충전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실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달성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꿈을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뭐 그냥 제가 큰 도시만 이야기했죠. 대구가 빠졌네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뭐 광주에서 뭐 전부 뭐 수원까지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큰 도시는 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미 결정을 했고요. 결정한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미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기존의 배터리가 아닌 슈퍼캐패시터.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냐 그러면 배터리 슈퍼캐패시터. 또는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배터리 슈퍼캐패시터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기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전력 밀도가 낮고 또 슈퍼캐패시터 자체는
전력 밀도는 매우 높은데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래, 이런 무가선 트램에 필요한 그런 배터리는 뭐냐? 그게 바로 배터리 슈퍼캐패시터 하이브리드. 다시 말해서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리고 전력 밀도도 높아서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10분 이내에 전기차의 배터리를 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내자. 또 지금은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그것도 뭐냐 그러면 결국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배터리입니다. 에너지도 충분히 높고 전력 밀도도 충분히 높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면 우리가 전기차 완충이라죠. 완충. 풀 충전하는데 10분이면 된다. 그런 날을 다들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제 앞으로 ESS, Energy Storage System,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슈퍼캐패시터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다고 했죠?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심 트램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단순히 배터리나 또는 단순한 슈퍼캐패시터가 아니고 기존 배터리의 장점과 또는 기존 슈퍼캐패시터의 장점을 모두 갖춘 배터리 슈퍼캐패시터 하이브리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도심 트램을 우리가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기차 시대에 충전이 10분 이내에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슈퍼캐패시터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한 2분 더 남았는데 일단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열띤 강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서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가 생활하는데 실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올 부분이다 보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또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먼저 10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일지 궁금하시다고요. 언제쯤이 될지. 일단 지금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언제다 하기는 힘들지만 한 10년 이내? 10년 이내에는? 10년 이내면 이제 굉장히 좋은 배터리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속 충전이 가능해지는 거는 10년 이내. 10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표로 또 많은 과학자분들이 열띤 또 특히 국내 연구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10년 이내에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게 경쟁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돈이 되는 기술이니까 지금 굉장히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ESS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ESS가 이제 화재가 나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얼핏 말씀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액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들이 보면 이제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이 있어요. 그 분리막이 있고 그다음 그 사이에 전해질로 채워져 있는데 이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만들더라도 혹시 실수로 어딘가 약간 이렇게 이걸 누수라는 왜 액이 약간 이렇게 흐르게 되면 결국 이거는 이제 만나서 안 되는 그 전해질과 뭐 이런 게 틀어지면 만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꼭 그게 단정적이지 않지만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앞으로 전고체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만 허용한다면
전고체가 제일 좋겠죠. 그러면 더 이상 화재는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네. 과학에 대해서 네. 지식이 좀 얕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는데 네. 그 배터리가 네. 이제 중간에 액체라고 해주셨잖아요. 아니, 중간에 아니고 배터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네.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 네. 그다음 그 내부에 전해액이 있어요. 전해질. 전해질이. 그 전해질이 이제 액체입니다. 그 네 개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전해액이 액체가 아니고 네. 고체화돼 버린다면 그런 위험이 없다. 위험이 사라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고체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건전지 같은 경우는 건전지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이야기고.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화재 나는 건 리튬 배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전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옛날에 이태리의 볼타가 만든 네.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네, 없고. 네. 근데 이제 전력 자체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별로 화재 위험성이 없고. 네. 근데 이제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그 종류들을 보면 좀 네. 이제 안에 이제 황이 들어가요. 황. 네. 황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액체가 이렇게 혹시 네. 이제 혹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공기가 만나면 바로 네. 화재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로 가면 좋아질 겁니다. 네. 네. 또 전기 자동차 자체가 그럼 이 ESS 자체로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어떻게요? 전기 자동차 이 자체가 ESS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이제 앞으로 사게 되면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그 가정의 그러니까 가정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네. 우리 가정에 지금 뭐 냉장고고 뭐 TV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럼 전기차에서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뭡니까 아이오닉이라든지 또는 뭐 기아의 EV6가 네. 그런 용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집에 이제 주차해 뒀다가 네. 혹시 갑자기 아까 제가 야경처럼 블랙아웃이 됐다. 네. 그럼 큰일 났다. 지금 냉장고 돌려야 된다. 그러면 정전이 전기차에서 됐어요. 그냥 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정전이 복구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초를 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차에 있는 그냥 그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 집에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 전기 트램 등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네. 전기 비행기는 왜 없는지 궁금하시네요. 전기 비행기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있죠. 오, 근데 정말요? 네. 그거는 이제 전기 비행기보다는 비행기 날개를 굉장히 길게 해서 비행기 날개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붙였어요. 네. 그렇지 가지고 그 이제 태양광의 에너지로 비행기가 실제 날아간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됐나? 그래도 실제 오래됐네요. 시험 비행이 많이 네.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로봇에 옷을 입히는 그런 네. 태양광하고 뭐 배터리 같이 개발되면 결국 이제 비행기도 옷을 입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시대가 또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전기 비행기 시대가 또 오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네. 전기차부터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드론, 그죠? 드론. 그다음 뭐 앞으로 도심 뭐 택시 네. 뭐부터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비행기로 가겠죠. 이제 네. 작은 사이즈부터 큰 그렇죠. 사이즈까지 차차로 발전이 되면 차차가 그걸로 이제 가겠네요. 갈 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의 재활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전기차가 늘어난다면 재활용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거의 반영구적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군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역시 이제 수명이 있으니까 네. 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지금 또 어떤 분께서는 날씨가 추울 때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네. 방전된 경험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어떤 거고 그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원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에 이제 양극과 음극, 분리막, 전해질이 있는데 요것들이 네. 굉장히 이제 활동적으로 이제 막 서로 이제 전자를 막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날씨가 추워지면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추울 때인데 마이너스 뭐 20도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럴 때인데 이제 그래도 마이너스 10도로 내려가도 조금 아무래도 안 좋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전고체로 가게 되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전고체로 가게 되면 네.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결국은 이제 네. 액체다 보니까 그렇군요. 우리 이제 물이 잘 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교환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은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려가겠죠. 그렇죠. 네. 경제학적으로도 네. 봤을 때는 대량 생산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그럼 수요가 많아지길 또 이제 기다리고. 어차피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도심 트램까지 만약에 네. 막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그 수요가 폭발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그 뭡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또는 LG 화학이 이제 분사되고 일시로션 가잖아요. 이런 회사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네. 그 회사들이 결국은 다 해낼 겁니다. 그 회사들이 네.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문제뿐보다는 우리도 이제 굉장히 선점할 노력하고 수 있으니까 있도록. 아마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미래가 밝다는 예.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네. 그 젊은 이제 학생들도 네.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 굉장히 네. 아마 나중에 네. 뭐 요새 말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 그런 기술이 아니냐. 그렇게 정말 말 생각합니다. 그대로 미래 산업에 굉장히 네, 가치가 네, 있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네. 많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네, 네. 한번 관심을 봐도 좋을 네. 것 같고 우리 교수님처럼 또 유능한 학자분들이 이끌어주고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분야에 제대로 연구를 한 학생들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기술보다 제가 알기로 급료를 한 5배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이런 분야를 아주 잘 공부해가지고 네.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급여가 한 5배 정도. 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네.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급여의 한 5배는 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좀 번쩍 뜨여질 이야기인 네, 것 네. 같고 오늘 또 이상우님께서는 시원시원한 강연 너무 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정말 재미있는 강의였다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네. 김희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유익한 강연 여기까지인데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강연 목록은 대구경북 과학여성기술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